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 일본은 필리핀의 아부쿠마급 호위함 5척을 넘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부쿠마급 호위함에 우리나라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일본은 필리핀의 아부쿠마급 호위함 5척을 넘기기로 했는데 76mm 한 포만을 남기고 모든 무장을 떼어내고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평화헌법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76mm 한 포만 남기고 모든 무장을 철거하는 이유는 필리핀이 원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부쿠마급에 탑재된 장비들은 대부분이 일본산이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구식이기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리핀은 아부쿠마급을 자신들에게 적합하게 개량을 할 건데요. 그래서 당연히 혹시 우리나라 무장이 탑재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부쿠마급이 어떻게 개량될지는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미 과거 미국에서 해밀턴급 경비함 3척을 도입해서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부쿠마급도 해밀턴급과 비슷한 개량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이 해밀턴급을 어떻게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부쿠마급이 어떻게 개량될 건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드론에 의한 공격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격 드론 등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거의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전부 바닥이 나서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의 지원이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북한이 러시아에 5만 명을 파병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공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50만 달러나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6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본의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 이유는 일본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서인데요. 일본은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 지원이 부담이 된다면 미국을 경유해서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돈은 많이 지원해주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의 지원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연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전부 소진된 건 역시 이번 이란 전쟁 때문인데요.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대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진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 요청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일론 머스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도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당장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러시아 영토였던 곳에서는 사용이 막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점 타격 때문인데요. 결론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요격 미사일을 확보할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신 스타링크의 제약을 풀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을 파괴하겠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을 공격할 수 있게 스타링크를 풀어달라는 건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은 확전의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KAMD와 킬체인의 상호보완성의 중요성을 아주 잘 이야기해주는 건데요.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천공 미사일의 배치 현황을 설명하니 천공이 북한이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방어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천공은 북한이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방어하는 용도가 전혀 아닙니다. 천공은 KAMD의 일부이고 KAMD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킬체인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했을 때 그래도 살아남아서 산발적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용도이지 북한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걸 다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건 우리나라의 킬체인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럼 천공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공은 절대로 단독으로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용도가 아니고 킬체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로 치면 KAMD도 그리고 킬체인도 전부 마비된 우크라이나는 연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K1 전차의 퇴역 이야기를 하자 몇몇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대량의 105mm 전차 탄약 재고가 있어서 K1을 퇴역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105mm 전차 포탄은 K1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수량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무인전차의 주력화기가 105mm 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각국은 무인 차량에 소구경 화기 등을 주로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보병전투차와 비슷한 화력을 가진 무인전투차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30mm 포를 탑재한 무인전투차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40mm CTA4를 무인전투차량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무인전투차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인전차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인전차의 주력 화기가 105mm 전차포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K3 전차와 합동으로 작전할 무인전차가 나올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의 무인전차도 10중 8구는 105mm 전차포를 주력 화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생각보다 치장하고 있는 105mm 전차포탄이 별로 없는데도 무인전차에 105mm를 탑재하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105mm 전차포탄의 신형 포탄을 개발하고 추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대한 105mm 전차포탄을 치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무인전차에 105mm 전차포가 아닌 다른 포를 탑재할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으로 치장하고 있는 105mm 전차포탄은 앞으로는 무인전차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니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K1 전차를 무인전차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예 신규 무인전차를 개발할 것인가가 더 관심사이겠죠. 당연히 K1 전차를 무인전차로 개량하면 아예 신규 무인전차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문제는 그럼 산악지형이 많고 특히 북한 지역의 도로 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기동성 면에서 아예 처음부터 신규로 무인전차를 개발하는 것보다 K1 전차를 전용하면 당연히 기동성은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K1 전차는 무게가 51톤급이지만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무인전차를 개발하게 되면 대략 30톤 정도의 무게로 만드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K1 전차를 무인전차로 개량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무인전차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당연한 게 30톤급 무인전차를 만들게 되면 일반 전차는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기동성도 훨씬 뛰어날 테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105mm 포탄 치장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탄은 앞으로 우리의 무인전차의 주력탄으로 사용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네요. 무슨 일이냐면 이번에 LIG의 2분기 영업실적이 나왔는데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영업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실적이 감소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LIG가 보유한 고스트로보틱스의 영업적자가 반영된 요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1분기는 예상 실적보다 좋았고 2분기는 예상 실적보다 소폭 감소했다는 점인데요. 1분기 영업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UAE에 대한 천국 미사일을 조기 납품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번에 LIG 측에서는 UAE에 천궁을 우선 납품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는 건 원래 1분기에는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납품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선 1분기 물량은 UAE로 보내고 2분기 물량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인 2026년도분 천궁을 우리 군이 5월경에 인도받아서 8월에 전력화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그래서 1분기에는 UAE에 천궁을 납품한 것이고 2분기에는 우리 군에 천궁을 납품한 건데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았던 건 역시 무기 수출에 비해서 우리 한국군에 납품하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익이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우리 방산업체들이 수출에 목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재미있네요. 항상 보면 우리 방산업체들의 실적은 이런 식입니다. 국내 납품을 할 때는 수익이 줄고 해외 납품을 할 때는 수익이 늘어나는 게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이번에 LIG는 1분기에는 천궁을 UAE에 납품을 해서 실적이 좋았고 2분기에는 우리 한국군에 납품을 해서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아부쿠마급 호위함의 개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아부쿠마급 호위함 5척을 일본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는데요. 현재 일본의 아부쿠마급은 총 6척이고 필리핀은 일본의 아부쿠마급을 점검해서 3척 이상을 인도받는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점검 결과 5척의 함선을 인도받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부쿠마급은 76mm 함포와 그리고 펠렁스 CIWS, 아스록 대잠 로켓 발사기에 그리고 하푼 대한미사일과 일본산 경어레인 97식 경어레와 일본산 레이더와 전자장비, 전투정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이 중에서 76mm 함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를 하고 필리핀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부쿠마급의 무장을 전부 철거하고 넘기는 이유는 평화헌법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일본은 공격무기를 수출하기로 법률을 고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부쿠마급에 탑재된 장비들은 이미 구식이라 필리핀이 유지 보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일본에게 철거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리핀은 이 함선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에게 적합하게 개량을 해서 사용할 건데요. 그럼 혹시 우리나라 장비가 탑재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당연하지만 무조건 우리나라 장비가 탑재될 리는 없고요. 당장 그래서 필리핀이 아부쿠마급을 어떻게 개량할 건지는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해밀턴급을 어떻게 개량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밀턴급은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운용하던 경비함으로 이 중에 3척을 미국이 필리핀에 공여해 주어서 사용 중인데요. 필리핀은 각각 2011년에 그리고 2012년에 마지막으로 2016년에 미국으로부터 해밀턴급 경비함 3척을 인도받아서 지금은 원양 초계함으로 운용 중입니다. 특히 해밀턴급에는 우리 한화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된 걸로 유명한데요. 해밀턴급도 모든 장비가 탈거되고 76mm 함포만 남겨둔 상태로 필리핀에 인도된 게 아부쿠마급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필리핀이 운용하는 해밀턴급,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델필라급이라고 불리는 함선은 어떻게 개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전투정보 시스템은 2019년에 한화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개량되었고요. 레이더는 스웨덴 사브사의 C-지라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이 레이더는 C밴드의 3차원 레이더로 탐지거리는 180km인데요. 특히 이 레이더는 스웨덴군의 주력 스텔스함인 비스비급의 주력 레이더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상당히 준수한 레이더를 탑재했고요. 여기에 텔러다인사의 C-232O IR이라는 EOTS를 탑재했고 그리고 형식 불명의 선체 고정형 소나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MK-46 경어레를 탑재했고 여기에 1번함에는 필리핀 해군의 주력함인 미겔 말바르급과 똑같이 터키의 CIWS인 괴크데니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괴크데니즈는 터키가 개발한 35mm 전방확산탄 대공포를 쌍열로 탑재한 CIWS인데요. 원래 해밀턴급은 함의 맨 후미에 펠렁스 CIWS가 탑재되어 있다가 제거되었는데 1번함에는 이 자리에 괴크데니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탐색 장비는 상당히 충실하게 개량을 했는데 정작 공격무기는 거의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함선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미사일조차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해밀턴급을 대공이나 대잠 탐색 장비를 대폭 강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당연하지만 아부쿠마급도 비슷한 개량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현대전을 수행하려면 전투정보 시스템은 탑재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전투정보 시스템은 틀림없이 우리 한화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될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아부쿠마급 자체가 연안 대잠함의 성격이 강한 함선이었기 때문에 대잠 능력을 강화하리라 보입니다. 우선 아부쿠마급은 함수에 일본산 소나를 탑재하고 있지만 이건 제거될 것이고 해밀턴급과 비슷한 소나를 탑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뢰는 지금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청상어와 미국의 MK-46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탑재될 것이고 레이더는 아마 유럽산 레이더가 탑재되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대공 방어를 위해서 CIWS는 탑재되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부쿠마급의 유일한 대공전 무기가 CIWS였기 때문인데요. 그럼 혹시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CIWS가 탑재될 수 있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부쿠마급에는 펠렁스가 탑재되어 있는데 펠렁스 CIWS는 20mm 발칸을 탑재한 무게가 대략 5톤급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는 CIWS는 30mm 발칸을 탑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CIWS는 무게가 10톤급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부쿠마급에서 펠렁스를 떼어낸 부분에 우리나라의 CIWS를 탑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터키의 괴크데니즈가 탑재되겠죠. 참고로 필리핀이 운용하는 해밀턴급에는 아직은 1번함만 CIWS가 확인되기 때문에 필리핀이 아부쿠마급을 도입하자마자 전부 CIWS를 탑재하기보다는 아마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탑재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대공무기는 탑재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구식함에 미카브 EL이나 해성 같은 본격적인 대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과연 이 함선의 대잠 로켓과 그리고 대한미사일이 탑재될 것인가가 의문인데요. 만일 아부쿠마급의 대잠 로켓과 대한미사일이 탑재된다면 그건 우리나라 제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번에 필리핀은 일본에게 아부쿠마급의 개량을 의뢰하지 않고 필요 없는 장비를 떼어내는 것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함선에 어떤 장비를 탑재할지는 순수하게 필리핀이 결정할 거라는 점이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전투정보 시스템은 이미 필리핀의 모든 함선이 우리 한화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정보 시스템은 우리나라 제품을 탑재할 게 거의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나머지는 다른 제품은 유럽산 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필리핀은 이 함선을 가지고 가서 전투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대공 레이더와 대잠 소나는 탑재하리라 보고, 전투정보 시스템은 사실상 우리 한화의 제품을 탑재할 게 거의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 필리핀의 아부쿠마급을 넘길 거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했던, 혹시 우리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일본의 전투함에 탑재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말 현실화될 모양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전투정보 시스템은 우리 한화의 제품이 탑재된다면 나머지 다른 장비는 어떤 게 탑재될 거라고 보시나요? 전투정보 시스템 말고 다른 장비도 우리 한국산이 탑재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